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아메리카 라이브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관세 우려 완화로 반등했으나 근본적으로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근본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저께 주가는 굉장히 좋게 나왔으나 그렇지만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IB들의 리포트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CPI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어저께에 대한 이익들을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의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이 물가 지표에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지표 내용부터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까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 지표가 나왔는데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스케줄로는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가 나왔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가 오랜만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은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연준위원들의 연설과 WASD 농산물 보고서, 3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했던 세 가지 이슈 여러분들하고 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저께 기준으로 급등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골드만삭스를 제외한 기관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아담 크라사플리, 바이탈 놀리지 같은 경우는 중국 관세가 세 자리로 치솟으면서 90일 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며, RBC은행에서도 90일 유예로 인한 관세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며 기업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피터부크와 블리키 같은 경우도 중국 수입에 대한 4,500억 달러를 고려를 할 때 유예가 경제 피해를 줄이는지 의문이며, 이번에 JP모건 쪽에서도 현재 관세 수준도 충분히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있다. 특히 중국 관련된 관세가 커다랗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남아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현재 트럼프의 관세 유예에 맞춰서 철강 관세 보복을 90일간 보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번 부분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를 90일간 보류하기로 오늘 결정이 났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에 대한 조치로 이유는 협상 기회를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 EU 집행위원장은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복 관세를 보류를 하지만 언제든지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가 발효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EU 쪽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대응을 회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도 현재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오늘 당장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수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관세 충격 후 현재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내수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거, 소비, 기술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긴급 조치를 현재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분위기로는 아마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모색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추가적인 이야기는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PI 내용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CPI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도 분위기가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예상치를 CPI, 코어 CPI 양쪽 다 0.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식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크게 급락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코어 CPI 내에서도 굿즈 가격들, 그리고 중고차, 의료 물품 등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굿즈 가격 관련했던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게 접어들 수 있을 만큼 CPI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의료 물품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1.1%나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제약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크게 약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고요. 서비스 지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주거비가 0.2%
10%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2021년 이후 YOY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비가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특히 항공료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2월에 마이너스 4%에 이어 항공료가 5.3%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숙박 가격도 3.5%가량 하락했고 처방약 가격도 2%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중고차, 트럭, 레크리에이션에 관련된 가격들도 크게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CPI 데이터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바로 감세 관련된 소식인데요. 원래 어저께 기준으로 감세 투표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 미뤄졌던 감세안이 오늘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자신의 소셜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나왔던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자면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오늘로 연기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가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메디케이드 기타 프로그램 삭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세금 감면 4.5조 달러 그리고 무제한도 4조 달러 인상에 대해서 현재 예산안에 관련해서 상원안과 달리 삭감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며 역사상 가장 커다란 감세안이 굉장히 이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런 감세안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오늘 내로 투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잡아준 소비자 물가지수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이 하원에서의 감세안 표결 여부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